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승리자의 기획자 역할을 하겠지 자기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계속 몇 번 반복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그냥 한 말은 아닌 거죠, 이게. 그냥 할 말일 수가 없죠. 저 말은. 예. 만약에 저 말을 시건한다면 나중에 저 말을 시건한다면 정말 큰 정치적 후폭풍에 부딪히게 되겠죠. 예. 그럼 이거는 그 누구를 빗대서 그럼 하는 말인가? 뭔가 차별화를 위해서 네. 한 말일 수 있고, 글쎄요, 뭐 일종의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이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서 당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민주정부의 계승 문제를 예. 말하는 것 같고, 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럼 그 대선 승리는 이제 그 대선 그 주자가 되지는 않겠다. 대선 주자가 사실 대선이 앞으로도 한 3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3년 넘게 3년 남았죠. 반 넘게 남았지. 훨씬 넘게 남았죠. 근데 사실 지금 왜 대선 뭐 얘기가 벌써 나오는지 뭐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민주당 대표 경선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좀 과열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오늘 아마 뭐 대선 예. 나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출마 선언에서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자신이 호흡이 잘 맞겠느냐 이런 우려에 내가 제일 잘 맞는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도 국정 설계 과정을 같이 했고 철학적 인식 자체가 비슷하니까 자신이 가장 뒷받침 잘할 수 있다. 둘 다 내가 이 대통령하고 가장 잘 맞는다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 맞아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더 잘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총리하고 대통령 관계였었으니까 그렇죠. 뭐 네. 정청래 대표하고 그러면 안 맞는 게 좀 보이긴 보였었죠. 사실 그동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보여지긴 하죠. 제가 느꼈을 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김민석 총리하고 네. 또 그렇다고 찰떡궁합이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제였다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라든지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파열음을 일으킨 것도 지금 많은 사람이 김민석 총리 쪽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조국 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자신은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한 거 아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 뭐 사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사실 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떤 해외 순방 나가거나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 때 그 빛이 좀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걸 좀 찬물을 끼얹은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의도였든 뭐 아니면은 그 우연이었든 간에 저희가 좀 대표적인 것만 한 4개 정도 추려봤는데 오늘 정청래 전 대표 저 얘기는 했어요. 코스피 5천 돌파했을 당시에 그때 조국혁신당과 그날 합당 발표를 했지 않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5천 돌파할지 그날 돌파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거는 이제 그걸 의도가 있었다는 건 그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다른 부분도 사실 그런데 좀 참 퇴색시켰다 대통령의 성과를 이런 거로 보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저런 얘기를 이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금년 6월에 저기 뭐 정권은 짧다 발언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킨 거는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위에 세 개는 그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특히 5천 돌파한 거는
저 합당 발표한 게 9시 50분인가 아마 그때쯤일 텐데 그렇지. 그때 코스피가 3시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주식 사야지 당대표 하지 말고 자기도 억울하다고는 했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검찰개혁 법안 추진했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말 그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지 검찰개혁 법안이 중요한지 이거를 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빛을 발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그걸 저기다 갖다 붙이나요?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면 그럼 국내 현안은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G20 정상회의 기간에 1인 1표제 개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는 정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저것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는 조금 좀 의아하다 이런 비판 자체가 그렇죠. 특이한 현상이에요. 제 느낌에는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면은 어느 정부든지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정상 예. 외교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야당이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는 경우는 있어서 야당이? 야당이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은 있어도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뉴스의 메인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뉴스거리를 제공하냐 이 말이거든.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청래 대표 특유의 뭐랄까 좀 그 드러나는 모습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얼굴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놀리기는 하지만 뭔가 보면은 똑같은 걸 해도 정청래가 하면은 꼭 이렇게 더 미워 보이는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미워 보일까? 아니 그거야 뭐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니까 다른 감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좀 저런 식의 뭐라 해야 될까 억가라고 소위 말하죠. 좀 억가에 가깝지 않나. 예를 들어서 코스피 5천 돌파했고 그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판단할까는 그거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코스피 5천 돌파했으니까 정당은 정당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좀 이상한 주장이다. 예. 예.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예. 예,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벤트를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게 저게 땔감 역할을 일종의 한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저걸 땔감으로다가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말씀하시기로는 행정부가 할 역할은 따로 있고 당이 할 역할은 따로 있으니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왜 까느냐 하지만은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저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뉴 이재명과 전통 지지층으로 나눠버렸잖아요. 그리고 둘을 싸움이 나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잘못이지. 그렇죠. 저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전작권과 관련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방향을 갖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작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신중론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비판받아야지. 그렇죠. 예. 정상외교 중에 그 주제와 관련한 얘기를. 근데 왜 정상외교는 정상외교대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비판을 하면 당 지도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장 지도부가 무슨 청와대 비서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1년을 보면은 저런 부분을 좀 과하게 좀 이렇게 뭐 땔감으로 이용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정청래 당대표가 당시에 당대표인데 어쨌든 굳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을 자꾸 뭔가 성과를 갖다가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하고 퇴색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아 그럼요. 뭐 그 이유가 바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저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도 있었냐면 일부 사람들이 정청래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뒷자리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실제 아니 그 실제로 정도였어요? 유튜브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자기가 그 인기를 받는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너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만 보고 다니나 봐. 이상한 유튜브가 홍사훈 쇼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아니 근데 실제로 막 그런 이야기까지 일부 유튜브에서 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그 대상이 하는 말을 좀 고깝게 해석하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전혀 아예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하는 것들을 너무 좀 쉽게 받아들이는 현상 같은 거 좀 있지 않나.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캐릭터에 비하면 좀 비굴할 정도로 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이는데. 비고달 정도 숙였더니 허리가 90도라고 난리던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부터도 평소에 정청래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아, 그 거였는데 90도 숙인 것도 일부러 맥인 거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고. 예, 그런 인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예. 또 예. 많았죠. 그 무슨 뭐 어디서 무슨 저 KTV가 뭘 찍는데 정청래 빼고 찍는다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그것도 있었지. 희한하 하여튼. 그저 김민석 총리도 그러면은 뭐 모든 거를 대통령과 다 그 협의해서 그 안에서 다 했느냐. 오히려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무슨 발언했다가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고 뭐 어쨌다는 소리는 있었어도 그 총리는 있었어도 당 대표는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가 보지. 나는 아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 꽤 알려진 얘기던데. 그렇구나. 예. 뭐 어쨌든 앞으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뭐 이게 무슨 친명이니 반명이니 지금 반명이 어디가 있겠나. 최강욱이 반명이겠나. 정필승이 반명이겠나. 지금 반명은 죽어요. 요새는 이제 반명이라는 말도 싹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용어를 바꿨던데 용어를. 뭐라고? 뭐라고 바꿨어요? 뭐라고 바꿔? 아니 그 문조 어쩌고 하는 걸로 바꿨고 엊그저께 누가 또 저한테 알려주던데 이제 문 대통령하고 밴 뒤로 네. 문통이 문은 빼고. 그 거기다가 최를 집어넣었다는데 그래서 저를 들어갈 만하지. 저를 말하는 거라서 아니다 최욱이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또 그 출마 선언 중에서 공약 한 10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내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뭐 그거보다도 귀에 들어온 게 의원총회 생중계 하겠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뭐 부작용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뭐 선호투표제요? 아니. 아니. 그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 앞으로. 아 생중계. 네. 예.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누가 어떤 의원들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막 어차피 의원총회 끝나면 실시간으로 거의 막 이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왜곡돼서 나오니까 이걸 그냥 생중계를 해버리겠다. 본인이 한이 맺힌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동의하는데 그 의원총회를 좀 저도 좀 들어가 봤잖아요. 예. 보면은 진짜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를 얘기하니까 의원들끼리 좀 밀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좀 당직자들도 좀 바깥으로 나가달라 이럴 때도 있거든요. 거기 배석해가지고 뭐 기록해야 되는 당직자들도 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은 실시간으로 꼭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다가 생중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는 나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 얘기 한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중계하더라고. 진짜 웃겼어요 그때. 그날 의총에 있었던 거 다 중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작 또 의원총회에 들어가 보면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과 의총에서 발언하는 것 내용이 다른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총에서 이건 꼭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안 된다 아직. 뭐 어떤 정책 사항이나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고. 비공개도 하고 예. 모든 게 공개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 같은 데 대해서 아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그걸 다 공개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주요 상황에서 뭐 공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 저거를 생중계를 못 한다고 하니 녹화를 해놨다가 그 의총에서는 A를 얘기하고 나가서 B를 얘기하면 의총에서 A 얘기한 것만 한 번씩 틀어주면 좋겠다. 에이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감정 때문에 안 돼. 자, 그 선호 투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정청래 그 전 대표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하여튼 그 선호 투표로 결정되든 결선 투표로 결정되든 당의 결정은 따르겠다 그러는데 당원 당규 위반이 이게 확인이 됐는데 그대로 가는 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이제 밤늦게까지 아마 저 선호 투표로 할지 이거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걸까? 결국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 아닐까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다. 사실 이해관계가 형성돼 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선호 투표도 가나 결선 투표도 가나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냐, 이거 누구대라고 하는 거냐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부터 예. 결국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건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결정한 이상 선호 투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당원 당규 위반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명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명백하게 왜냐하면 그 선호 투표 아니 이제 결선 투표 등이라고 돼 있어 버리기 때문에 결선 투표 등이라고 했으면 앞에 있는 거를 예시 문항이다도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명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선호투표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도입이 됐으면 또 여기에서 또 바꾸게 되면 선호투표제로 수정한 게 마치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한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더 커져 버리지 않을까 해서 선호투표도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친청계 그러니까 정청래 쪽 그 최고위원들은 이게 당원 당규 위반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호투표에 이걸 할지 말지 요걸 이제 논의할 줄 알았는데 올라온 안건들을 보니까 전부 다 당규 개정을 다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아예 그냥 딱 결정으로 해놓고 그럼 당규를 갖다가 바꿔야 돼. 당규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그럼 당규를 바꾸자. 이 얘기를 논의하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오로지 그냥 선호투표로 그냥 결정하는 거로 가는 것 같더라. 전준위에서. 네. 구체적으로 저게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깨놓고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후보들 둘이서 손잡고 네. 네가 1번 내가 2번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지지자들한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도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걸 선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좀 민주당이 되게 이상하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저게 작년에 무슨 당무위원회에서인가 의결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에. 때 예. 그때 박찬대 정청래 때. 네. 당대표 경선 때 예. 당대표 경선 때 선호투표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선호투표가 이미 있었는데 당대표에만 결선투표라고만 돼 있고 그러니까 빠져 있었는데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로 다 선호투표라고 당규에 딱 박혀 있어. 박혀 있고 예. 당대표만 빠져 있으니까 그걸 예. 넣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경작 당원에다가는 선호투표라는 말을 써놓지 않아가지고 예. 지금 생긴 일이잖아요. 예. 그거를 결론을 못 지으니까. 근데 법적으로 명확히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고 다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바꿔야지 바꿔지는 거지. 없는 거를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저거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누가 시비 붙어가지고 그렇지. 당원에 위배된 걸로 선출했다 그러면은 가처분 걸 수도 있고 예.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소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 예.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선호투표제를 얘기하는 쪽은 아니 그러면 당원을 개정하자,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아니 선호투표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이제 이 말씀으로 또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유불리와 관련해서 당원들이 이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논쟁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 특별히 그렇게 불리할까? 근데 서로 간에. 길게 논쟁할 일이 아닌데 이미 길게 논쟁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예. 예. 그만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어느 쪽으로 하고 저기 나름 저기 뭡니까 그 의결 기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올려가지고 다수결로 하면 되는 최고위원회에서. 거지 뭐. 예. 아,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대로 하긴 뭐 세 명의 그거밖에 방법이 후보들은 없잖아요. 세 명의 후보들은 전부 다 뭐 어쨌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사실 어느 쪽으로 하든 뭐 유불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 근데 나 크게 잘 차이가 모르겠어. 날 가능성도 적고 크게 네. 차이가 난다 한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를 예측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예측이? 예.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네. 누구한테 유리하게 혹은 누구한테 불리할 목적으로 이렇게 바꿨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시나리오 만들어가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간에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가 혹시 손해를 보지 않나, 혹시 우리 후보가 이익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너무 치열하게 싸우게 되거든요. 네.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 논란을 해결하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이미 결정했으면 바꾸지 않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이걸 또 다시 바꾸면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구실을 줄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사실 그 지금 이제 우리 올공 상태를 보지만 올림픽 공원. 예, 투표 용지 몇 장이 부족했다라는 게 투표 전체를 바꾸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명분이 돼 버렸기 그렇지.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자루로서 작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 잡음이 좀 없게끔 더 이상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정말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호 투표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많은 선거에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당원 당규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원내대표 선출에는 분명히 선호 투표가 박혀 있는데 당대표 선출에는 결선 투표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야 원내대표에도 들어 있고 선호 투표가 작년 당대표 선거 때도 저 선호 투표로 했으니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러면 나중에 승복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당원 단계로 바꾸는 건 전당원 투표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투표로. 그거 한 2주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려면은. 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양쪽 다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같은데 저 선호 투표라는 게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저게 누구한테 유리하려면 네. 그런 거잖아요. 선호 투표 때 나는 1등 누구, 2등 누구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네. 막상 결선 투표로 바꿔 놓으면 네. 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결선 투표가 한 5일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선호 투표 얘기 나올 때부터 얘기는 했는데 당원 당규가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오겨가면서 정면으로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해결하셔야죠. 자, 그 부분 한번 좀 그 결과를 지켜보고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유튜브 그 백문백답 했더라고요. 예, 예. 여러 명 유튜브하고 같이. 그런데 저 원하는 유튜버들은 다 간 건가요? 선정을 한 건가요? 그건 내가 모르겠네. 그거 한번 좀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원하는 유튜버들 다 그 모인 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밖에서. 일단 거기서 그 질문 나온 거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건 저도 관심 있는 거 계속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친석계 의원들 그러니까 이현주 강덕구 의원과 연관된 의문 네. 텔레그램하고 그 페이스북 그 관련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시죠. 이현주 의원 텔레그램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강덕구 의원 페북도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되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라는 게 이게 무슨 질문법입니까? 8월 통합전대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되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이제 그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 텔레그램은 네. 이현주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만 있지 네. 이현주 의원이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저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저건 한 시간 만에 삭제한 건데 2월 달에 저것도 하여튼 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고 그 부분을 이제 이현주 강덕구 의원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라. 김민석 총리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저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게 솔직히 김민석 총리님한테 저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쪽에 앉아 있는 거 당신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이현주한테 물어보라고 답을 못 한다면 예. 저는 아닙니다라고 답을 예. 했어야 된다 봐요. 그렇죠. 왜 이래 해서 나는 그렇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오해가 너무 답답하다. 그렇죠. 이러셔야지. 그리고 강덕구 의원의 페북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덕구에게 물어봐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아니다라는 답은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답을 놔두고 그거 이현주 의원 페이스북 텔레그램이니까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이니까 강덕구한테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저도 이 부분은 그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텔레그램 뉴시스가 1월 29일 보도한 거에 대해서 저 날부터 예. 저게 오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바로 예. 저 당사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얘기가 돌았고 돌긴 돌았죠. 제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나 국회 관계자나 의원이든 당직자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기자든 아무도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이 그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이현주 두 분 사이에서 오간 대화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김민석 근데- 총리는 확실하게 본인 나 아니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내지는 않았어요. 썼지. 그러니까 맞아요. 아, 아니 쓰고 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얘기예요. 그 부분이 아, 있죠. 의미가. 근데 저게 길게 봐서 지금 사람들이 왜 해놓고 아니라고 하느냐도 걱정이지만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진짜로 두 분 사이에 있는 거라면 첫 번째는 한 국무위원과 한 국회의원 간의 대화라고 저기다 명시를 했거든. 예. 뉴시스가요. 그렇지. 예. 그러면 국무위원이면 저렇게 해도 몇 되는 명 안 거예요? 되지. 예. 예. 국무위원이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총리의 입장에서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입장도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내가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 보도는 또 안 되고 있어. 그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비판을 덤벼드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코가 조선일보에서 껴있으면 저걸 어떡하나. 모를까? 그러니까요. 뉴시스에서 뉴시스에는 알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저 그렇죠. 사진을 찍은 사람. 뉴시스는 확실히 알죠. 근데 그게 아름아름 알려지지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기한 일이란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막상 쥐어줬을 때 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싫어하지 않는 건 별개로 해서 방금 전에 저 대답은 굉장히 입 밖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저 말이 정말 좀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과연 이현주나 강덕구 의원은 저 답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무슨 답을? 저 방금 전에 김민석 전 총리가 한 답을 네. 이현주나 강덕구가 받아들일 때 저는 마치 자기를 내 던져버리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인술도 실패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 단어가 정말 백문백답에서 한 줄짜리 이야기지만 좀 많이 좀 도저히 좋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간의 쪽 정치인들이 뭔가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아닌 사람은 확실히 확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누군지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아닌데 자꾸만 이런 오해가 커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강덕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게 총리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 총리가 언급이 돼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보내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말을 예,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예. 총리 기자 기자 간담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고. 근데 저 텔레그램은 사실 뭐 저게 보내고 주고 받은 사람이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데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저는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어준 공장장하고 이제 그 해명도 좀 저기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갖고 강덕구 의원 본인이 가장 잘할 테니까 사실 강덕구 의원한테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전화를 일단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문에 문자로 오늘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강덕구 의원이 저걸 갖다가 홍익표 수석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예단에서 먼저 저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썼고 나중에 1시간 뒤에 홍익표 수석이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해서 아니구나 해서 키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우질 않고 실수로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고 김민석 전 총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자꾸 전화 드리는 겁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문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이게 왜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왜 두고두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문제가 되는가? 이게 사실은
합당과 관련한 의견이 그렇죠. 뭐였냐 정확히 예. 그거하고 연결돼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에 저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하자면 지지자들끼리 갈라져 싸우는 거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렇죠. 시장을 합당을 예. 가지고 누가 장난쳤느냐라는 거에서 견해가 쫙 갈라요. 완전히 다르거든. 예. 그것도 용인수대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김민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이현주와 강두구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오픈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말은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족처럼 아끼는 사람한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지금 조정한다 혹은 뭐 협력을 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정말 용인수대에 있어서 결정적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진짜 저는 굉장히 사감 있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진짜 궁금해서 그 예단을 해서 저런 페이스북을 글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렇게 페이스북이 아니고 다른 데다가 예단을 해서 미리 글을 써놓은 거라는데 저게 예단을 해서 쓸 수 있는 글인지 아니죠. 저게 어떻게 예단이 돼? 내일 그러니까요. 합당에 관한 예.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그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홍익표 수석한테 전달받았습니다. 홍익표 수석한테 확인하기 전에 저걸 어떻게 전달받은? 그래서 도저히 저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좀 계속 물어보는데 좀 어떤 해명이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저만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조국 혁신당과의 그때 합당 문제 그거부터 이제 불거진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던 거였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 조국 혁신당 합당 계획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그 부분도 좀 계획을 말했어요. 일단 그 계획 한번 좀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당원들께 죄송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 투표로 묻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원들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대표 되면 이제 그 전당원 투표로 해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합당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이것도 어제 유튜브 그 백문백답에서 그리고 전에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말했지만은 1대1 합당은 불가능하고 흡수 합당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또다시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대1 합당은 이제 거대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규모의 차이도 있는데 1대1 합당이 가능할까? 그건 사실 힘들지 쉽지는 않을까? 않죠. 예. 저도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예.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예. 조국 혁신당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합당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합당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어요. 합당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혁신당에 예.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거를 당사자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 얘기하고 달라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말로 받은 거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오늘 그 논평이 기술적인 표현보다도 혁신당에 대한 연대와 존중의 표현이 우선돼야 한다. 1대1 통합 죄송합니다. 1대1 통합이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조국 혁신당 당원들도 알아요. 근데 말이라도 그러니까 말이라도 흡수 통합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선을 쫙 그어버리고 우린 절대 양보 못하니까 너네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사냐고요.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아니 그렇죠. 저거 네. 말도 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최소한 우대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지. 합당은 할 건데 뭐 1대1은 아니고 우리가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길 바래. 누가 오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국 혁신당하고 그 합당의 문제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현안이 될 텐데 그러니까 존중,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저 들더라고요. 문제는 둘 다 사실은 까놓고 들어가면 둘 다 할 말 없죠. 맞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해놓고서 무산시키고 그러면은 본인이 계속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평택 공천은 왜 그렇게 됐으며 그 뒤에는 어떻게 했으며 그러더니 또 연대해야 된다 그러고 통합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둘이 서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해. 그렇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총리한테 합당 국면에서 들었던 얘기는 연대와 존중의 의사가 가득 담긴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이 바뀌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 참 이게 진짜 미스테리가 요즘 많아. 나는 그래 도저히 그러니까 합당까지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거칠게 발표를 해놓고 그 무산됐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합당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음이었는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그때 강덕구원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이 강덕구원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사로 나왔었어요. 합당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와 당이. 예. 그렇지만 합당은 여전히 유효한 정신이고 그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하려고 이게 말하자면 절충안 내지는 대안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보도는 있었어요. 근데 총리는 그걸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강덕구원 말씀으로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거를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그 얘기 다뤘지만 과거를 그냥 이대로 묻고 지나가는 게 현명한 건지. 글쎄. 그러니까 저는 통합과 그- 연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8월달에 합당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후보를 내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리고 뭔가 일단 이상한 일이 일단 생긴 이 거야. 문제가 과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조국 당 대표는 부산 쪽으로 출마를 원했었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거는 좀 예. 곤란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위치까지 설들이 있었지. 바뀌어준 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도 있었지만 당시에 어떤 언론 인터뷰가 있었냐면 그걸 공개해서 불쾌하다는 민주당 당직자가 그때 나왔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경까지 있었는데 굳이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가장 충돌할 사람을 또 후보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적이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정필승 변호사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